자, 이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입니다. 우리 엔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하죠. 네, 천문학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에서의 중요한 팁은 각 요인별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천문학적 요인 크게 세 가지 배웠었죠?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라고 해서 각각을 배웠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써 얘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입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은요,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얼마냐면 26,000년이죠. 26,000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자전축이 돌고 있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의 모습을 우리 파악하고 있어야 세차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지구는 타원궤도를 돌고 있고요. 태양은 타원궤도의 한 초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우리가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근일점일 때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북반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겨울철이고, 남반구는 조금 각도를 크게 받기 때문에 여름철이죠. 반면에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가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세차 운동이 일어나서 13,000년 전 또는 13,000 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세차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는 근일점에 있을 때 근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쪽이 북반구죠.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반대편에 원일점에 있을 때는 북반구가 겨울이 되고 남반구가 여름이 돼요.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름철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현재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 원일점에 있었어요. 태양에서 멀리 있었죠. 근데 13,000년 후에는 북반구의 여름이 근일점일 때예요. 태양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여름철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 기온이 현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우니까 상승할 겁니다. 겨울을 볼까요? 현재는 겨울이 원일점에 있습니다. 근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 현재가 있고 원일점에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태양에서 더 멀어졌죠. 그렇죠? 현재 겨울에 비해서 현재 겨울에서 13,000년 후의 겨울이 더 멀리 있습니다.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여름은 더 뜨거워졌고 겨울은 더 추워졌어요. 그럼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겨울철 기온은 우리 영하 10도라고 해볼까요? 영하 10도고 현재 여름철 기온은 플러스 30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충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럼 기온의 연교차가 몇 도예요? 기온의 연교차가 40도였죠. 북반구는 40도씨였습니다. 근데 13,000년 후에는 여름이 더 뜨거워져서 35도가 됐고요. 겨울은 더 추워져가지고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영하 15도가 됐습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몇 도가 됐죠? 50도가 됐죠. 그래서 북반구 30도 N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는 어떠나요? 남반구는 여름일 때 근일점이었습니다.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었는데 원일점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름은 여름인데 뜨겁기는 뜨거운데 태양에서도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인데 기온이 현재보다 좀 차가울 거고 낮을 거고, 겨울은 태양에 가까워졌으니까 기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름인데 조금 시원하고 겨울인데 조금 따뜻하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아지겠죠. 방향성이 이해되시나요? 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 아까 여름, 겨울 따졌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태양이 오른쪽에 있고요.
태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태양이 이 정도 세타 1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스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인 거죠. 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을 볼게요. 남반구 중위도 지역을 보면 세타 2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높네요. 그러니까 남반구는 지금 여름이겠죠. 근데 방향성 하나를 정해서 경사각이 커졌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경사각이 24.5도로 더 많이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아까 북반구 중위도 세타 1이었잖아요. 이 각도가 세타 1보다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세타 1보다 감소했죠. 태양이 더 낮아졌어요. 태양이 더 낮게 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추워졌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남반구 중위도를 볼까요? 세타 2보다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태양이 더 높게 뜹니다.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겨울은 경사각이 커지면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근데 자, 요 밑에다가 그려볼까요? 밑에 아래쪽에. 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근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6개월 뒤에 봅시다. 6개월 뒤에는 이렇게 있을 테니까 똑같은 모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북반구 여름철에는 경사각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가 증가하면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 둘 다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세 번째,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를 봅시다. 현재 모습은 아까 봤었죠. 자, 이심률이 감소될 경우 공전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심률이 감소된다는 건 좀 더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좀 더 원에 가까워지면, 자, 태양이 완전 원일 때는 중앙에 위치하고요. 태양이 타원의 중심부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변화 없었으니까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채로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심률이 감소되면 우리 근일점일 때, 이게 근일점이죠? 왼쪽에 있을 때가 근일점인데, 근일점일 때 원래 거리가 요만큼이었는데 R이라고 해봅시다. R1에서 R2로 근일점 거리가 증가했죠. 원일점을 볼게요. 원일점은 R3였습니다. R3에서 R4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원일점은 거리가 감소했죠. 이 얘기는 북반구가 겨울일 때,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은 멀어졌죠. 겨울인데 멀어졌어요. 그럼 추워지겠죠. 여름은 태양이 가까워졌네요. 더워지겠죠.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남반구는 반대로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핵심 팁이 뭐라고 했었죠? 각 요인별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외우고 계셔도 좋아요. 우리 30분 안에 문제 푸는 거 힘듭니다. 엄청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변화 요인은 외워놓고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자전축 경사각 변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를 봤잖아요. 전부 다 하나의 방향만 외워주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반대라는 건 13,000년 후라는 뜻이죠. 이때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와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 감소. 자전축 경사각이 변했을 때 증가.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가 똑같았죠. 자전축 경사각은 똑같이였고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도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심률하고 경사각 변화 그래프를 줬고요. 나번에서는 자전축 경사각을 줬습니다. 얘네들이 변할 때 어떻게 근일점 거리가 어떻게 변해? 얘는 언제 시기야?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변해? 라고 하는
보기들이 나오죠. 21년 6월 모평을 봐도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이렇게 변한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결차가 어떻게 변해? 북반구 중위도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돼?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죠. 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